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했는데요.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 선물처럼 올라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너무나 기특하게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 내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장중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장 후반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권으로 올라오면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장중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다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1.59% 상승하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귀성길 내려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부담감은 덜고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는 또 긴 6일간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추석 연휴 이후에는 어떤 장이 연출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2주 전부터 시장이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전문가님 말대로 이번 주 내내 너무나 힘든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무나 신기하게도 장이 반등을 해줬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은 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또 연휴가 끝난 뒤에는 또 어떤 장이 연출될지도 좀 예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주 전부터 이제 방송을 통해서 시장이 조금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긴 연휴를 앞두고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캡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양봉이 좀 작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양봉이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 차트상으로는 양봉 자체가 좀 짧아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이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좀 양봉 반등을 해주면서 이런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은 드는 하루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지지난주부터 시장이 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오면서 반대로 좀 틀리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좀 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빠지다가 그래도 오늘은 결국에 좀 반등을 줬는데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 후반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지수 자체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오늘 아쉬운 것은 내일 휴장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불확실성의 구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미국에서 셧다운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무조건 반등한다라고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만 우리가 따져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하는 이 각도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오늘 이 반등 자체는 의미를 좀 둘만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실제로 보유하신 종목이 어느 정도의 반등 강도를 보였느냐 이 부분이겠죠. 오늘 실질적으로 장 후반까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하면서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3% 이상 상승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을 했다거나 혹은 반대로 상승을 했지만 그 상승폭이 적었다라고 한다면 시장 대비 시장이 반등을 할 때도 그 강도 자체가 좀 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포트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재정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시장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시장 방송에서 이제 지수가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밀릴 때에는 요령껏 밀리고 조정을 받으면 좋다라는 거죠.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모두 다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포트도 정비를 하고 현금 확보도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면 보시면 이제 트렌드 이슈라고 하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왔고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점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조정폭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조정폭이 굉장히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업종 기준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좀 냉정하게 시장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를 잠깐 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가파르게 밀리다가 오늘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여기가 반등의 초입일 수도 있지만 지금 하락하고 있던 이 가파르기 자체가 기울기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반등의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군들을 전부 다 보유하기보다는 포트에 대한 변화를 어느 정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노란톡방에서는 종목을 하나라도 두 개라도 좀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마치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좀 냉정하게 봤을 때에는 V자 반등으로 올라오기에는 시장에 그렇게 큰 호재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여전히 높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연말에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여의치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일 동안 하락을 하다가 오늘 반등이 처음 나왔는데 저도 이 반등이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반등이 연속성을 보이지 않고 올라가다가 다시 밀린다라고 한다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이제 우리가 정리할 때에는 압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 수가 너무 많으면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한다면, 증시 자체가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종목을 보유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종목도 올라가고 저 종목도 올라갈 테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하다가 바로 꺾이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종목 수가 적은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해 놓는다라면 지금부터 지수가 조정을 어떤 식으로 받던지 간에, 지수가 어떤 식으로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종목들을 매매하고 계신 분들, 실전 투자를 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지만 제가 2주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2주 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하락 초입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하락을 했어요, 실제로. 오늘 반등을 했고, 저도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하락하거나 약세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무언가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종목군들이 좀 불편한 흐름을 보일 때에는 종목,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를 할 필요가 있는데, 비중 축소를 할 때에는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적자 회사를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이제 2번에 적혀 있는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구조상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거나 주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시장의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할 때는 이런 적자 회사라든지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일 거래 대금이 10억이 안 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오늘을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 3% 이상 반등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시장 대비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추세적으로 반등에 들어가더라도 그 반발 매수세가 약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너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내가 완매도는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5%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내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5천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100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전체 5천에서 100이라고 한다면 2% 정도의 비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매매를 하시다 보면 종목 수가 많아지고 종목 백화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비중이 내 투자금 대비해서 비중이 2%, 3%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예 매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5번, 같은 업종 내 종목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포트를 구성하실 때 잘못 구성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약바이오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기업들만 5개씩, 6개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업종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의 기업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기업만 10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약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정말 멋지게 나와서 오늘 2023년도 최저점이 오늘 나왔길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장도 만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들을 계속해서 변경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매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일부만큼은 그래도 좀 이 회전율을 높여가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포트 구성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장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A, B, C 종목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약하게 밀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 종목을 매도하거나 이 A 종목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50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했을 때 C 종목과 B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C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30 정도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A 종목과 C 종목을 같이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매도하게 된다면 뭐가 마련이 되죠? 바로 현금이 마련된다라는 겁니다.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A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B 종목, C 종목 같은 경우도 그냥 포트에 놔둔다라고 한다면 이게 언제 반등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애시당초에 나는 장기 투자를 선호해 라고 해서 종목군들을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좀 빠른 관점에서 접근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외면됐을 경우에 언제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타점을 잡아주는 고수라인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시. 제가 지난 8월 31일 날 드림 CIS라는 기업을 설명드리면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때 소개드릴 당시에도 드림 CIS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기 좀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었던 기술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이후에 8월 31일부터 지금 여기 보시면 74%가 라고 적혀 있는데 최고점까지 104%가 올라왔습니다. 한 달이 안 된 기간 동안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도 섹터의 힘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섹터가 오늘은 뭐 전부 다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어제도 자금이 들어오는 섹터가 있었고 그 전날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자금을 전부 다 이 주도 섹터에다가 진입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일부 비중 정도는 우리가 주도 섹터를 공략하는 데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긴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종목군들에 관련돼서 좀 안심하실 수가 있는데 쉬는 기간 동안 포트에 대한 재정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긴 연휴 동안 포트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6일 연휴 동안 어떻게 포트 구성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전문가님께서는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하라고 노란톡방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매도 매수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알려주신 종목들 중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어왔는지 종목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기업들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U박스라는 기업이죠. 당시에도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CU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소개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23%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일주가량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면서 뭐 반납을 하기도 하고 밀려 내려오기도 했지만 소개드린 당시 이후에는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수익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CU박스뿐만 아니라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9월 14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17%, 18%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 지금부터 반등을 하더라도 그 모든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좋은 시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반등의 강도 자체는 모두 다 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강한 반등을 내가 노려보고 싶다라면 거래 대금이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을 반드시 공략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이제 주도 섹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유신 같은 경우도 소개드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상한가에 꽂히는 모습도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주도 섹터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했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올라가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리스크들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목군들을 가만히 보유하고 있었을 때 실제로 전체적인 포트가 완전히 개선되는 데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들 포트에는 3개월째 보유하고 계신 종목, 6개월째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 이상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을 텐데 조금이라도 비중을 떼어내서 이렇게 주도 섹터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5G, 6G 관련돼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때 머큐리 같은 기업도 소개를 드려서 24%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 자금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믿을 것은 자금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더라도 자금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더라도 되반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오늘 3% 이상 올라왔는지 오늘 같은 날에는 3% 이상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근데 3% 이상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래 대금도 10억, 20억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선 철저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 자체에 자금이 넘쳐흐르고 시장이 좋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종목 수를 압축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들어와서 주도 섹터로 주도주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렉 같은 경우 제가 오늘도 준비를 해온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35%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이 역시 매매 타점으로는 고수 라인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PG 같은 경우도 오늘도 많이 올라왔죠. 지금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살짝 눌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SPG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SPG 같은 경우도 소개드리고 나서 20% 정도 상승이 나왔고 오늘 또 한 번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공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이 리뷰 종목들로 준비해온 것들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뭐 5일 이동 평균선이나 20일 이동 평균선처럼 기술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주가라는 것이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승하는 추세일 때는 내가 매수를 조금 고점에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매수를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 자체를 놓쳐버리면 손실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추세를 어느 정도 타고 갈 수 있는 기업들만 선별할 수 있게끔 제가 설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뭐 띵크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경우도 소개드리고 나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뭐 오늘도 아주 강력한 모습이 한번 나왔는데 드림 CIS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8월 31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최대 상승률 104%까지 올라왔는데 이 기업들이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해보셨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어수선할 때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노려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목들을 매도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시장의 조정이라든지 어려움을 통째로 전부 다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요령껏 이런 시장에서는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고수라인부터 고수라인을 지정하는 방법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신 장바구니 종목 코너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보다가 눈에 띄는 종목을 장바구니에 담기 위해서 선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코로나 진단키트주이며 엠폭스 관련주인데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미 보건당국이 각 가정에 다시 코로나19 검사키트를 무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일제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진단키트 관련주 이번 주에 조금은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과연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얼른 종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진단키트 관련돼 가지고 엑세스바이오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단시약 전문 업체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진단 키트와 관련돼서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뭐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가정에 보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부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너무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SD 바이오센서라든지 휴마시스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엑세스 바이오가 그 진단 키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 뭐 큐라페이션트라는 뭐 미국 내 가장 큰 약국 체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분도 확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 엠폭스 관련돼서도 엮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엑세스바이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급등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런 강세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이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엑세스바이오만의 그런 독자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드림 CIS라든지 알테오젠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제약바이오주들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시세가 예상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리메드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낙폭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기장을 기반으로 한 뭐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의 매출 자체가 유럽 쪽에서 70% 이상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깐깐한 시장에서 매출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리메드라는 기업의 기술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일본과 중국 쪽에서의 매출도 실제로 수치로 잡히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리메드라는 기업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연간 250조 규모의 미국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도 진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메드 같은 경우는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내용들을 찾아보더라도 딱히 나쁜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투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첫 거래일에, 연휴 끝나고 나선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게 좀 있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나스닥이 올랐는지 빠졌는지, 뭐 S&P 500이 빠졌는지 올랐는지, 환율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서 연휴 이후에 이 리메드를 공략할지 말지를 결정해야겠지만, 일단 뭐 내일 만약에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어제 AI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변동성을 보였죠. 근데 과거처럼 모든 AI 관련주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일부 AI 관련주들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를 코난 테크놀로지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오픈 AI 경쟁사라고 하는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랑 협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SK텔레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SK텔레콤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존에서 이 AI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과 개연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보자면 코난 테크놀로지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제가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AI 관련주로 많이 이슈가 됐었던 뭐 솔트록스라든지 마음 AI 같은 기업들과의 차트를 살짝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저점대가 훨씬 더 빠르게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모멘텀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가 되는데, 만약에 연휴 이후에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면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좋은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역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바로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폴더블 폰, 접히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힌지와 관련이 돼서, 힌지라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힌지라고 하면 경첩, 그죠? 경첩을 만드는 회사로서 시장에 좀 알려졌었던 적이 있는데, 몇 년이 됐는지 제가 기간 자체는 그때 시기 자체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 힌지에 대한 좀 안 좋은 레포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뭐 스마트폰에서 금속 소재를 많이 사용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게다가 이제 사우디와 우리나라 정부에서 10조 정도의 투자를 해서 뭐 K중기 단지 모멘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7개 기업이 사우디와 협약을 해서 사우디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에스코넥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뭐 손절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휴 기간에 해외 증시가 어떤지 보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거래를 재개했을 때 상황에 맞게끔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심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심택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가지고 오고 있는 이유는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회사예요.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좀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내재 가치가 뛰어나고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을 매매하고 싶어, 좀 느리더라도 길게 가져가 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이런 심택 같은 기업은 꼭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CB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분석 기관들에 따르면 2023년도에도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지 않았고요. 2023년도에 또 PC도 많이 팔리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PC 쪽도 그렇고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 출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PCB 업체는 당연히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DDR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PCB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심택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고 순간적으로 10%, 20%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면 심택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라인을 터치했을 때 손절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심택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지금 손절 라인 때는 거치지 않고서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설정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고수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여러분들께 원칙을 하나 제가 전해드린다. 추석을 맞이해서 선물을 전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이 고수라인 설정을 HTS에다가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심택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심택,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수라인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골라주신 종목들 중에서 9월 달에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알려달라고 요청드려 볼까요? 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종목들을 소개를 드렸죠. 대부분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9월 달에 이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이제 점상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HB테크놀로지와 드림CIS, 유신까지 아주 강력한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업황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매 타점을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매수를 했고 공략을 했는데 그 기업이 시세가 연속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매매의 타점 자체를 잡는 데 있어서 고수라인이라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이고요.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를 정비하면서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쪽 종목들을 공략한다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매매 타점 어떻게 잡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시라고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실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입력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찜한 종목 코너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보시다가 이 종목 꼭 찜해둬야겠다라고 마음에 두신 종목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입니다. 엔지니어링 컨설팅 관련 업체인데요. 네옴시티, 재건테마 관련주로 엮이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받으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찜해주신 종목 제가 슬쩍 살펴봤는데요. 우크라이나 원팀 코리아에 속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찜 종목 얼른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찜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려서 그 다음에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기업입니다. 바로 유신이라는 기업인데 이 유신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도 엮여 있는 상황인데 살짝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현재는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혹은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들도 많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노란톡방에서 정리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 역시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엮여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인프라 투자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더 기폭제의 역할을 받으면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고 나서 바로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 날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유신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게 나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유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자금력들은 아직까지 이탈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휴 이후에 변동성을 좀 체크하면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우디 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우디와 가까운 사이였나 싶을 정도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말로 가면서 만약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오늘의 반등을 기점으로 쭉 올라와 준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테마성을 가진 기업들의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려보자면 라이콤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뭐 광통신 네트워크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증폭기를 만드는 회사.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통신 장비 쪽과 엮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제는 이제 5G, 6G 관련돼서 강하게 올라왔었던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라이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라이콤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5G 관련주들이나 6G 관련주처럼 온전히 통신 장비로만 시장에서 보고 있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라이다, 레이저의 소형화와 전력 소비 최소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부품을 생산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이콤 같은 경우는 뭐 5G나 6G 그리고 뭐 적에도 위성 쪽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초소형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라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모습들이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유신과 비슷해요. 지금 시장에서 큰 업종들에 대한 자금 유입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금이 좀 빠르게 들어왔다가 주도 섹터로 거래 대금이 시장에서 붙으면서 부각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죠. 바로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인데 아까
우리 종목 리뷰할 때 잠깐 봤었던 기업이죠.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뭐 어플리케이션 보안 전문 기업이고 국내 웹 보안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사이버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보 보호 산업을 진행하겠다, 2027년까지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뭐 구글 쪽에서는 뭐 아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뭐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 모니터랩에 대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밀림이 나오더라도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듯이 보호 예수에 관련돼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한 기업인데 엔텔스라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업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통합 운영 지원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이런 솔루션이란 말들을 많이 써요. 뭐 단순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M2M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를 만들면서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적에도 위성적으로도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큰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독자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유신처럼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가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연휴를 앞두고 나서 거래 대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매도가 창과 매수가 창이 있습니다. 그죠? 매수가 창과 매도가 창이 있는데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 호가창 자체가 얇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에 1,000주가 걸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는 1,000주가 아니라 100주밖에 걸려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소 때에는 1,000주를 매도하면은 이 호가가 하나가 내려가서 가격이 하나 떨어지는데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줄어든 상태에선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1,000주를 매도했을 때 주가가 확 밀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변동성을 보였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최근 며칠 동안 하락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거래 대금을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으면서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가 어떻게 가느냐입니다. 연휴 기간 내내 우리 뭐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런 기업들, 이런 성격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반등을 줘서 연휴는 좀 편하게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 포트의 재정비라든지 10월달, 11월달, 12월달 어떤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자동차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중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이 자동차주 너무나 궁금한데요.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 고수라인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핵심을 큰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리메드, 자기장 기반 개발 제조사로 미국에 연 250조 규모로 진출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코넥, 사우디의 10조 규모의 K중기단지 모멘텀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랩, 어플리케이션 보안 전문 기업으로 국내 웹 보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보 보호 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연휴 기간 동안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